20kg 감량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살 빠진다. 그래서 요새 너무 신이 나요. 이렇게 1년 넘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일 효과가 좋았던 운동을 따져본다면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살이 빠지는 신호입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1.5kg가 뚝딱 빠져있고 10kg 감량? 개껌이다. 20kg 감량? 조금 힘들지만 할만하다. 안녕하세요. 율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쇼츠 진행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몇 가지 기억나는 댓글이 있는데 날씬한데 다이어트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댓글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제가 20kg를 폭식증 극복과 함께 감량을 했다고 짧게 쇼츠에 올렸던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저의 지난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만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0kg 감량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하하! 2020년에 72.3kg에서 2023년 올해 초저 52.5kg를 찍고 현재는 55에서 54kg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어터죠. 그리고 중간에 5kg 이상 요요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마다 한두 번씩 50일 정도 기준으로 많게는 10kg에서 적게는 3kg씩 감량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4차례에 걸친 20kg 감량인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일 먼저 공유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요요는 어떻게 없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완전 크게를 말해서 4번이지 전 사실 평생을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먹장이어가지고 통통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했지만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 다이어트는 감량의 과정보다 습관 성형이 더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뭘 먹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뭐 어떻게 됐고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러면 살찐다. 이러면 살 빠진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맞는 데이터들이 생겨납니다. 정보가 많아져요. 살이 찌니까 피하는 것들도 생기고 아, 이거는 생각보다 살이 안 찌네 싶은 것들도 생겨요. 오해가 풀리는 거죠. 예를 들면 당면이나 떡볶이 있죠.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만나면 무조건 불어요, 몸이. 우선 나트륨도 수분을 잡고 탄수화물도 수분을 많이 잡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지방으로 바뀐다 뭐 한다를 떠나서 무게 자체가 그냥 뿝니다. 수분이 그냥 왕 쌓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먹을 때는 그냥 다음날 2, 3kg는 각오를 하고 먹습니다. 근데 그런 각오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한번 먹겠다고 2, 3kg 다시 찌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피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치킨, 빵. 제가 이거 2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경험상 이거는 적당량 먹으면 생각보다 안 쪄요. 오히려 빠지는 날도 있었어요. 잡아야 될 건 잡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들은 비교적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감량을 하는 중에 정체기, 이 정체기를 꼭 한번 만나보는 걸 목표로 가져갑니다. 정체기를 뭐 길게는 2주까지 가져갔던 적도 저도 있었는데 그 정체기 뚫고 한 2kg 쭉쭉 빠지고 나면은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먹고 싶은 걸 먹더라도 정체기 때 무게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량 중에 정체기를 한번 만나보시고 그 정체기에서 1kg, 2kg 한번 훅 떨어졌다 오는 거를 다이어트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3년 동안 끊어냈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안 하면 살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아침을 끊었어요. 점심이랑 저녁만 먹자. 꼭 계산을 하고 시간을 따지지 않더라도 총 열량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공복 시간이 아침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일단 아침을 끄는 거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가당 음료.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살이 쪘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하던 것들이 있어요. 딸기 요거트 프라푸치노에 휘핑크림도 올라가고 치즈케이크도 올라가고 초코 드리즐도 한번 뿌려가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 흉악하게 생긴 것들. 그런 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진짜 살찝니다. 그리고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이런 음료가 문제가 뭐냐면 찔 때 티가 안 나요. 뭐 족발을 먹고 살을 쪘어, 마라탕을 먹고 살을 쪘어 이러면은 내가 배가 이만큼이나 불렀고 이것 때문에 먹고 나서 부었고 이러니까 아 이거를 먹으니까 살이 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당음료의 문제는 살이 찌는 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리해보자면은 탄산음료랑 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빼고 시럽 들어간 모든 음료는 다 끊었어요. 이제 안 먹습니다. 그리고 흰쌀도 끊었어요. 만약에 굳이 먹어야 된다. 된장찌개, 부대찌개 이런 거 먹으러 가면은 밥 안 먹기 힘들잖아요. 반 공기만 먹어요. 최대 반 공기. 이게 다 살을 찌우는 음식들이거든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다 혈당 폭발. 이 인슐린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얘네가 딱 등장하는 순간 아 지방 저장소? 이 열려라 참깨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져요. 이 혈당이 중독성이랑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한 번 터지면 그 느낌을 이제 몸이 기억을 해서 혈당이 떨어질 때마다 그 스파이크 했던 녀석들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참아버릇 하면은 앞으로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참냐 한 번을 안 참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것들은. 그러면 이번엔 살 빠지는 습관 갑니다. 제로 음료 마시기. 요즘 제로 음료 너무 많죠? 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이. 제가 그 3년 전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만 해도 제로 음료수는 제로 콜라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로 스프라이트도 없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티도 그 제로 실론티 나왔고요. 그 뭐 제로 홍차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 너무 신이 나요. 제로 음료수가 이렇게나 많아졌다니. 예전만큼 다이어트하기 힘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음료수 끊기가 힘들지 않아졌으니까 약간 라떼스러운 발언이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할 때 있죠.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포만감이 좋은 채소랑 함께 드세요. 예를 들면 양배추도 있고 팽이버섯, 버섯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쌈 싸 먹거나 반찬으로 해서 드시거나 배를 조금 많이 채워주세요. 밥은 조금 먹으면 배가 안 차거든요. 한 공기 넘어가야지 배가 차지 사실 반 공기 이하로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식단 하시잖아요. 식단 할 때 칼로리 신경 쓰지 마세요. 탄수화물 칼로리가 어떻고 지방 칼로리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식단 진짜 못해요. 양 신경 쓰지 마시고 식단은 배부를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식단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중요한 거 지방. 고기의 지방이 칼로리가 되게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고기 많이 드셔야지 살 빠집니다. 플러스로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줘야지 근육량도 붙고 기초대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기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셔야 돼요. 비슷한 원리로 빵 먹을 때 빵만 드시지 마세요. 빵순이 여러분들은 식빵이나 베이글로 대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칼로리 신경 쓰느라 여기다가 그냥 맨빵만 드세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가 되게 크게 치솟는데요. 그러면은 억울하게 내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빵을 먹을 때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드셔줘야 돼요. 땅콩버터, 아몬드버터, 설탕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림치즈, 아니면 육류, 뭐 슬라이스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충분히 같이 드셔줘야지 오히려 영양이 되면서 식욕도 억제되고 혈당도 오르지 않아서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일반식 무섭죠. 저희 다이어트 할 때 일반식 진짜 무섭죠. 저는 이 얘기하자마자 몸에 힘이 축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반식을 한 1년을 못 먹었어요. 무서워서. 그 첫 번째 10kg 뺐던 다이어트 때 이후로 강박이 조금 생겨서 일반식을 아예 먹지 않고 식단이랑 그리고 먹고 싶은 디저트나 빵 이런 것들을 먹었거든요. 제가 한 1년간 폭식증, 우울증, 무월경, 탈모, 기력 저하 이렇게 1년 넘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다 극복하고 행복하게 일반식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폭식증에 관련한 이야기는 할 말도 많고 과정도 엄청 길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어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적게 먹어서 살이 안 빠져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나 이렇게 조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그대로가 안 빠지고 막 이럴까? 근데 그 친구가 너 그거 너무 안 먹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너 그거 너무 적게 먹어서 그래 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적게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아침에 1kg, 2kg 오를까 내릴까 그런 불안감과 기대 심리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1kg, 2kg 때문에 마이너스 10kg 감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적게 드시지 마세요. 진짜 후회합니다. 한번 기록을 하면서 가보세요. 내가 만약에 식욕이 너무 터진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부족한 거거든요. 식사 끝나고 사과 하나 아니면 고구마 반 개 이런 식으로 식사 외에 탄수화물을 추가해 주셔도 좋고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진다. 그러면 지방량을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계란을 2개 먹던 거를 3, 4개를 먹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몸에 맞게 계속 식단이나 활동량에 변화를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도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지만 가장 본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활동량이 너무나 충분해요, 저에게는. 하루에 기본 5시간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일 효과가 좋았던 운동을 따져본다면 걷기입니다. 근데 그 걷기를 언제 하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하세요. 저녁 먹고 바로 산책하러 나가서 2시간, 3시간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도세요. 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는 성북구에 살았었는데 도남동이었거든요, 집이. 그러면은 도남동을 시작으로 정릉을 한번 찍고 그리고 해화로 내려가서 낙산공원을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2시간에서 3시간을 늘 걸어줬어요. 걸어주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고프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살이 빠지는 신호입니다. 그 피곤하고 배고픈 거 자체를 와씨 아주 죽어나는구나 내 지방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걔네를 다시 보상을 해주시지 마시고 다시 맛있는 거를 먹여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해. 2-3시간 걷고 온 거. 그래서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 수박 이런 거 있죠. 당류 같은 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전 자연식품에서 오는 당류는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많이 먹었어요.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감 세일하는 그 과일 가게 있었거든요.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1.5kg가 뚝딱 빠져있고 그랬답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내가 지금 헬스장도 다니기가 뭐하고 무슨 클래스를 듣기도 뭐하고 이런 거 저도 일정이 오락가락한 프리랜서라서 진짜 공감 많이 되거든요. 걷기가 진짜 짱! 언제? 저녁 먹고 2-3시간. 이때가 완전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 준비했던 내용이면 이만큼이면 지금 요만큼으로 줄었어요. 처음부터 모두 풀라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재미없고 우울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이래서 오늘은 일단 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만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이 다이어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이어트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10kg 감량? 개껌이다. 20kg 감량? 조금 힘들지만 할만하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